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셋째 날인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보다 조금 높겠고 경주에서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이번 추석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는 크고 선명한 슈퍼문을 볼 수 있기도 했는데요. 연휴 셋째 날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저녁에는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주는 오늘 다소 뿌옇게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야가 다소 답답해서 사고의 위험이 크니까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경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무난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이 신규 원전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정부가 경주에 방패장을 지으면서 약속한 지역 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해 특별법도 믿지 못하겠다는 정서가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11월 경주시가 8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방패장을 유치하자 정부는 경주시가 요구한 지원 사업을 다 들어줄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3조 2천억 원 규모의 55개 지원 사업 이행률은 경주시의 분석 결과 52~5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총액 대비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52%고 중앙정부는 계획 연도별로 예산 지원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100% 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흥분했던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2012년에 완공됐어야 하지만 1단계 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수원 본사는 이전 시기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기까지 했습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도 특별법에는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려 5년이나 늦어진 셈입니다. 한수원 자사고는 설립이 아예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 논란 속에도 방패장은 지난 8월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수성 의원은 방패장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하고 그다음에 현재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돼야 합니다. 영덕 신규 원전 추진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논란입니다. 한수원 조석 사장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과 강구 외항 건설 등 지난해 정홍원 총리가 영덕을 방문했을 때 제시했던 지원 사업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혀 국정감사장에서 영덕 군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덕 상생 포럼 등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 그리고 형님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을 다 모아서 총리님께서 이거 해주시겠다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 특별법 제정에 부담을 느낀 산업부는 슬그머니 총리 훈령으로 대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리 훈령 정도로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특별법과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지켜본 영덕의 민심이 11월 11일 어떻게 반영될지 주민투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1, 2층 점포 40여 곳을 완전히 데워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추석 연휴로 상인과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고가 늦어지면서 화재가 더 커졌습니다. 소방서 추산 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발생한 경주 중앙시장 화재 현장에 소방본부장과 일자리 민생본부장 등 관계자들을 보내 상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는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융자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도는 피해 상인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주시 중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사륜 오토바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고가 무허가 구역인 보문단지 하천 둔치에서 나고 있지만 관리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몰던 사륜 오토바이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더니 하천으로 추락합니다. 사고가 난 하천 둔치는 대부분 비포장일 뿐 아니라 운행 방향을 알리는 차선이나 추락을 막는 구조물도 전혀 없습니다. 저렇게 비포장 도로요, 자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전복 사고율이 더 높아요. 커브를 틀 때 속도를 내면은 무조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보문단지 하천 둔치에서는 주말마다 수십여 대의 사륜 오토바이가 경쟁하듯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도 모두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그 당시에 약간 파인 것 같아요. 파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중심이 못 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중심이 기울어지니까 넘어지는 거죠. 사정이 이렇자 운행을 금지하는 안내판까지 세워졌지만 대여 업체들은 이 장소를 오히려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가 펴놓고 여기 뒤에 가면 오프로드가 또 따로 있어요. 오프로드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타도 되고 도로 나가도 되고 그거는 뭐 상관이 없죠. 그러나 경찰과 지자체는 하천 운행이 이미 관행이 됐다며 업주들의 반발을 핑계로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경찰이 또 뭐 내려가는 거 단속도 하고 이래 했는데 자기들이 그래 해도 자기들이 또 저 이런 요금 내려가고 계속 그 영어도 하고 있으니까 그 뭐 계속 단속해도 또 무의미하고 또 안전시설이 갖춰진 사륜 오토바이 전용 체험장이 필요하지만 대책은커녕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추석 연휴 가볼 만한 곳 3개 코스를 선정해 귀성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해안 코스로는 연중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화석박물관이 있는 새천년 기념관, 그리고 구룡포 근대문화거리를, 내륙 쪽으로는 내연산과 하옥계곡, 경상북도 수목원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또 시내 방면으로는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운하 크루즈, 포항함 체험관, 포항미술관을 관람 코스로 추천했습니다. 경북도 내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도내 아파트 가격은 평균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가을 이사 본격화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그 폭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영주시가 0.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산시 0.24%, 영천시 0.18%, 안동시 0.15%, 포항시 0.11%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김천시와 칠곡구는 각각 0.19%와 0.04% 하락했습니다. 5년 연속 통합 우승을 향한 삼성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듯합니다. 다른 팀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력 우승이 가능한 승수인 매직 넘버도 이제 3으로 줄인 삼성. 과연 올 시즌도 정규 시즌 우승을 거두며 한국 시리즈로 직행할 수 있을지 서건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쉬운 시즌은 없었습니다. 여름부터 쭉 1위를 지켜온 삼성. 하지만 시즌 막판 NC의 추격은 거셌습니다. 9월의 시작과 함께한 마산 원정 2연승. 이승엽과 구자욱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주장 박성민의 활약이 이어지며 지켜낸 1위. 승엽형이랑 자욱이랑 빠졌는데 또 그 빠지면 또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선수들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되고 또 저 또한 중심 타자로서 찬스가 왔을 때 얼마만큼 잘 살리느냐가 팀의 우승 결정지을 수 있는. 2위 NC와의 지난 대구 홈 경기 2대0 승리는 1위 지키기에 분수령이 됐습니다. 우승을 눈앞에 둔 삼성에게 정규 시즌 남은 경기는 다음 달 2일 시민운동장 마지막 홈 경기를 포함 5경기뿐입니다.
정규리그 1위가 지난 4년 동안 해왔지만 올해가 좀 더욱더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일단은 통합 5연패 1차 관문인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첫 단추인 페넌트레이스 정상에 이어 한국 시리즈 정상까지 차지하며 삼성이 우리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5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대구 시민운동장의 마지막 시즌, 삼성이 새로운 신화 창조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열리는 엑스포공원 곳곳에 트리가트로 만들어진 트릭로드가 조성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마르칸트와 이스탄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릭로드와 벽을 뚫고 나오는 코끼리, 마법의 양탄자 등 10여 개의 트리가트가 인기 있는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경주 엑스포의 트리가트 10여 가지를 모두 찾아 사진을 올리는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호미곶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안동 민속박물관에서 양반 고을에서 만나는 희망의 빛 등대를 주제로 찾아가는 국립등대박물관 협력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등대불을 밝히는 유물과 등대 소재 생활용품, 해양안전 포스터, 슬로건 등을 전시하며 해양안전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해양안전교실, 종이 구명정 만들기, 선박 색칠하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와 함께 솔거미술관이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개관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축제장에서 사색의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주타워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만나는 솔거미술관. 고즈넉한 미술관에 들어서자 장대한 20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눈 오는 날 불국사를 먹으로 담아낸 대작은 길이 13m가 넘습니다. 독학으로 미술을 배워 한국화의 거장이 된 박대성 화백의 작품으로 5,000년 역사가 연꽃처럼 피는 남산이나 독도를 지키는 문무대왕 등 그림 속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림이 아름답다를 떠나서 아름다움 속에 나름대로의 그런 내면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가꾼 산책로처럼 연결된 전시관의 대미는 경주 출신의 20세기 미술 대가들이 장식합니다. 경주 황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했던 풍류화가 황술조, 일제시대 천재 화가로 칭송받던 손일봉, 영남 최초의 현대조각가 김만술 등 경주 화단의 뿌리와 맥을 잇는 7명의 미술가를 조명합니다. 800점 넘는 박대성 화백의 기증작품으로 출발한 솔거미술관은 현대건축의 미학이 더해져 엑스포공원의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철강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철강업 경쟁력 향상과 생존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아제강 등 강관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8일 포스코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고망간을 강관에 적용한 현황과 강관업계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에너지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분석합니다. 한국철강협회와 대한금속재료학회는 다음 달 2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철강 제품 기술의 새로운 지평과 자동차용 소재 동향과 철강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스틸코리아 2015 행사를 개최합니다. 영덕군은 수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합니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페루와 FTA가 발효된 2011년 8월 이전 오징어 생산 실적이 있으면서 2014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입니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영덕군 해양수산과에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폐업 지원의 경우 철거나 폐기하려는 어선이나 어구 등의 소유 증빙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산소는 시군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해 봉안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해 경상북도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산소 존치 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소로 인한 국토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쓴 지 15년이 지난 산소는 파묘한 뒤에 화장에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5년씩 3번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대상은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연도인 2001년 이후에 설치했거나 이장 또는 합장한 산소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시적 매장 제도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될 산소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이 법 시행 이후 분묘 설치 기간이 종료되는 첫 해입니다. 해당 시군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거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설치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 등은 임의대로 화장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최고 징역형이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지난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전체 23.5%. 경상북도는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 5달 만에 누적 이용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관광수단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3호선이 바꿔놓은 대구의 생활상, 양관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 23일 개통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 151일 만인 지난 20일 누적 이용객 수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버스 노선까지 3호선과 연계돼 개편되면서 이제는 대구의 대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그리고 하늘열차까지 이용하는데 하늘열차 연계되면서 버스 노선이 개편돼가지고 많이 편리해요. 시내 접근성이 떨어졌던 대구 북부 지역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서문시장을 비롯해 3호선 주변 전통시장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3호선은 국내 유일의 무인 모노레일 열차여서 대구를 알리는 관광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만화 주인공으로 꾸민 열차는 유치원 교실로 바뀌고 아이들은 금호강 매천시장, 달성공원 위를 지나며 자연스레 대구의 명소를 배웁니다. 지상철은 아이들과 함께 타보면서 바깥 세상도 보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과 지상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모노레일을 통째로 빌려주는 테마 관광 열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중구 근대로 인문학 행사와 결혼 열차 등 8건이 예약돼 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명소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구를 상징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 5달이 지나면서 대구 시민의 생활 속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울진 후포에 마리나항 개발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480억 원을 들여 후포항을 요트 등 레저 선박 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마리나항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올해 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후포항은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주요 개최지면서 국내외 요트 항로를 연결하는 중심 기착지로 잠재력이 풍부하고 왕돌초 온천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어 동서 내축 고속도로 준공으로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면 해양 레저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규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 특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지역 500제곱미터 이내 등이며 농지의 경우엔 시지역 5,000제곱미터 이내 등입니다. 임시 특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 동안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고서를 해당 지역 구규림 관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일반 시민들과 경주 지역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2015 경주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행복한 힐링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등입니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시상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정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추석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는 크고 선명한 슈퍼문을 볼 수 있기도 했는데요. 연휴 셋째 날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저녁에는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주는 오늘 다소 뿌옇게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야가 다소 답답해서 사고의 위험이 크니까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경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무난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